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네. 이제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쌀 말고 달러 달라니까 망신살 뻗친 폭망 문재인. 이거 도대체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정말 북죄인입니다. 북한에다가 조공 바치는데 와, 이게 지난 그 1월 달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김정은이가 그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조건 없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이러니까 또 그 말에 막 힘을 얻어갖고 2배로 쌀을 주겠다 이러니까 김정은이 싫다고 달러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캐시 온리 캐시 이런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쌀 2배로 주겠다고 누구 맘대로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거죠. 네. 동아일보 이제 보도인 내용인데 올 1월 초에 그런 보도가 일부 나왔었어요. 네. 북한 측에 현재 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제 머리를 쓴다고 쓴 게 그럼 현물, 네. 돈 아니고 현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속된 말로 머리를 이제 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올 초에 나왔는데 통일부는 극구 부인을 했었습니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동아일보 취재 내용은 물론 동아일보 취재 내용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네. 취재 내용은 이제 현물 준다고 하니까는 싫어. 그러니까 쌀로 줄게. 쌀 싫어. 그러면 뭐 100만 달러면 쌀이 예를 들어서 10만 톤이다 하면 10만 달러에 10만 톤을 2배를 줄게. 돈을 2배로 쳐서 줄게. 그런데 금강산 관광 그래서 하지 않을래? 현물 준 것은 유엔 제재 받기야 라고 제안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측에서 너 미쳤니? 우리 돈 달라 했지 무슨 쌀 달라고 그랬어. 김정은은요 지금 북한의 쌀 사정 어렵다고 맨날 이제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지 노를 한 것이죠. 그렇죠. 거지도 싼 거지입니다.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거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옳소. 그런 거지가 손을 내밀는데 사실 쌀이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 무슨 돈이냐. 지 정권 유지를 위한 돈. 쉽게 말해서 지배계층한테 선물 사주고 그렇죠. 벤츠 사주고 롤렉스 시계 사주는 그 정권 유지용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쌀 주겠다고 하니까 쌀은 지들 정권 유지 평양사람들 다 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래 사람들 나눠준 거 별로 배만 아프고 정권 유지용 현금을 달라니까 아니 현금 줄 수가 없어 쌀로 쌀 안 돼 하고 깨졌다는 불편한 진실자 슬픈 진실이 이번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신의 그야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민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이비 2단 종교의 그냥 열광적인 그 광신도라고 그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쌀은 필요 없고 나한테 필요한 달러는 달라. 그러니까는 사이비 2단 종교에 가면 재산 다 바치고 하다가 나중에 좀비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김정은은 독재자의 완전 전형입니다. 그러면 출신이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를 그동안 팔았으면은 이 문재인이란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김정은한테 할 소리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완전 조공 외교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해선 저렇게 뻔뻔스러운 김정은에게 계속 불려가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놓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의 의도는 이제 두 가지 있겠죠. 이제 그게 현금 일단 절실하게 필요한 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남한을 통해서 유엔 제재를 깨겠다는 겁니다. 틈새 시장인 거죠. 남한이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가장 취약한 겁니다. 유엔 제재를 깰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존재가 1 남한이고 이 두 번째 북한이고 세 번째 러시아입니다. 지금 사실 중국은 은근슬쩍 비료도 갖다 줘요. 가지고 있는데 남한을 깨버리자. 남한에서 현금 지불을 받으면 형을 받으면 유엔 제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은 국제사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한으로 하여금 그 유엔 제재를 깨는 시발점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상대의 주장도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남한이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 현 정부 하는 것 보니까 이건 밀어붙이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지금 그럼 니네들하고 통화 필요가 없어. 그것도 하나 못 주는 애들하고 무슨 통화해. 그러면서 직거래 할게 하고 이제 미국한테 계속 저렇게 손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터지고 있는 이 정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나싱 마운트님께서 북한 주민이 굶주린다는 건 사실인가요? 사실은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오지에 있거나 이 좀 뒤처진 거기야말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오히려 장마당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안 원장도 얘기했지만 쌀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식량난이라는 게 상당히 부풀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에버리드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식량난이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 좀 이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장마당에 쌀이 나와서 쌀값이 내려가겠습니까? 제가 그 네. 문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쓰는데 거긴 천민 공산주의자입니다. 천민 공산주의자.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니에요. 가장 부패한 네, 네. 지역이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관료들한테 돈 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을 범죄 집단화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국민들을 범죄 집단화 시켜놓으면 통치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언제든지 잡아 끌어서 깜빵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을 범죄 집단화 시킨 다음에 전 국민,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일은 바로 아래 사람들을 이들이 뇌물 받아먹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잡아쳐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은 모두가 뇌물을 바치는 범죄 집단화 시키는 겁니다. 일정 정도의 궁핍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제 북한은요 현재 한 400여 개의 공식된 장마당이 있고요, 2,000여 개의 비공식 장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경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배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배급은 현재 평양 시민과 조선인민군 120만 명 합쳐서 한 350만 명밖에 못 줍니다. 나머지는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해. 우리 한민족처럼 한민족이기 때문에 근면하기 때문에 알아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아서 농사도 짓고 중국에서 조금씩 몰래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장마당에서는 현재 식량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마당이 아니라 평양과 조선인민군에게 배급할 수 있는 식량이 상당히 고갈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조선인민군들이 예비 식량들이 정말 방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비 식량 방출하니까 급한 거예요. 전쟁용 식량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 북한 주민들이 매우 힘들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힘듭니다. 전 세계가 가난한 사람은 힘듭니다. 그러나 북한의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힘듭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죠. 북한의 평양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노동신문 자랑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백화점 가면은 좋은 물건 이렇게 쌓여있다. 국제 제재 우습다. 니들 아무리 해봐라.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광고 가진 집단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국제사회 이제는 배고프다 쌀 달러 손 내미는 거 파렴치한, 정말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네, 공산주의라는 나라는 모두 다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누가 말했는지. 근데 유 데이비님 말씀대로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를 가장 욕보인 나라다. 이 일본 공산당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에서는 가장 일찌감치 북한하고 절연을 했어요.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다. 정말 천민 왕조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온리 캐시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김정은이 말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얼마나 북죄인 노릇을 했으면은 얼마나 우습게 보고서 쌀 2배 준다고 하더라도 싫어. 캐시 달라고 아예 내놓고 뻔뻔스럽게 나오냐고요. 상대가 나한테 꼼짝 못하고 나한테 어떤 약점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상식에 벗어난, 상식에 어긋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렇고요. 예, 예. 네, 아유. 그래서 지금 네, 저는 저걸 보고 네. 북한에 쌀을 2배로 주고, 전 저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건 자존심이 가는 문제예요. 5천만의 자존심이 가는 문제인데 그렇죠. 쌀을 준다 안 받아. 그러니까 야 100, 이왕이면 2배로 쳐줄게 이거 아닙니까? 네. 2배로 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기가 막혀요. 이 정권 사람들은요, 금강산 관광을 해야만이 남북 화해가 됐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 남북 화해에 상징적인 뭔가를 했다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 부여 좋아요. 그러나 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고 집착하다 보면 다른 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부가 북한에 집착하다 보니까 딴 거 한 번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제도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북한에 북만 보다 보니까
북한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외교 다 지금 망가뜨려 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만 목매달고 거기 집착하다 보면 외교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냉정히 봐야 되는데 냉정함을 상실합니다. 우리 모든 거 어디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봄날님이 쌀값 엄청 올랐다고. 저도 오른 거 아주 걱정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은 좀 밥을 많이 먹거든요. 저희 애가. 그래서 진짜 20대 애니까 오죽 먹겠어요. 그래서 푹푹 없어져요. 그러니까 쌀값이 굉장히 민감한 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북한에서 더구나 2배로 이렇게 쳐주겠다. 이런 거래라는 거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경제를 이끄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네끼리끼리 시장 경제의 원칙이고 뭐고 외교의 원칙도 없이 자, 북한의 김정은한테 2배로 쳐주겠다? 저는 막 진짜 혈압 올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김경수님이 금강산 갈 사람 없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금강산 안 가셨어요.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하셨는데도 정말 금강산, 개성공단도요. 이제 쌀로 줘야 돼요. 현금 주지 말고요. 재개하게 되면 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쌀 가지고 그리고 이왕이 뭐 우유라든가 뭐 이렇게 그 썩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먹을 뭐 이런 걸로 줘야지 현금으로 주니까 거기 $30 줘봤자 보통 이 노동자들의 거기 근로자들이 갖고 가는 건 $1, $2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김정은이 호주머니 속에 진짜 곽은수님 말씀대로 개성공단 돈 전부 노동당 들어가 39호실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김정은의 말하자면 회사예요. 그래서 마이클 브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아주 악덕 회사다. 조폭이 운영하는 악덕 회사다. 39호실이라는 회사에 모든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보냈던 5천억 원도 사실은 김정일의 39호실로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성공단 이제 임금이 이제 국제 임금보다 싸지요. 한 $75에서 $80 사이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당 부분 상납을 합니다. 거기에 또 재밌는 게요. 네. 개성공단 근로자에서 뇌물을 엄청 쓴답니다. 북한은요 모든 게 뇌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지금 어디 함흥에 제 친척이 살고 있다. 하면 네. 제가 딱 돈만 쓰면요 함흥에 있는 친척한테 돈 전달 제대로 됩니다. 뇌물 써가면서.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모든 국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집단화시킨 그런 나라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신문을 보면서 지난번에 가난 그 돈 때문에 일가족을 죽인 숨진 그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상가를 지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14살 기상 그런데 이제 여고생 딸과 부부가 숨졌는데 지금 이 기사를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순간 확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정말. 아니 남한에서 지금 돈 없어서 가족과 일가족이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에다가 그 김정은 입에다가 여기 뭐 뚱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김정은의 입에다가 달러를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다. 물론 이제 국가 운영을 하다 보면 국제사회에 일정 정도의 우리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코트라를 통해서라든지 무슨 뭐 현재 해외 나가는 지원을 하긴 합니다. 그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북한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감대가 있지도 않은데 남한에서는 정말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김정은 목에 김정은 배부르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김정은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열권님께서 도대체 인권 변호사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주 분한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기열권님 말씀 그대로 김정은의 인권만 챙기는 문재인 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예 정말 그만두고 김정은 그냥 전임 변호사로 나서는 게 낫겠어요. 네. 지금 네. 뭐 개성공단 기업에서 우리 기업에서 기계 설치한 그렇죠. 저도 그 보도 보고 정말 이제 거지가 아니라 이건 강도에다가 절도범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개성공단에 오는 우리 기계 이제 주로 이제 임가공 기계들이죠. 뭐 옷 만들고 뭐 신발 만들고 이런 건데 그걸 뜯어다가 북한 다른 옮겨다 거기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방북 허가를 안 내줘요. 우리 통일부에서 자랑스럽게 자 우리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방문한다.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저 간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왜 거부했지 보니까는 그 기계를 뜯어다 딴 데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가 없지요. 속된 말로 도둑놈도 낯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조폭 같은 놈한테 쌀을 2배로 주겠다 이러고 하고 나서 쌀 말고 캐시 온리 이러면서 뺨 맞은 그 문재인. 정말 창피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루키 하와이님 말씀대로 이거는 짝사랑도 유분수지입니다.